당신들이 내 나이를 들먹이며 효도폰이나 쓰라고 말했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 태도가 이 회사의 수준인가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당신들 중 한 명이라도 내 입장에서 이 일을 겪었다면 과연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손에 든 이 핸드폰은 내 삶이고 내 추억입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2세 박정혜입니다. 저는 금융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은퇴 후의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남편, 딸, 그리고 손자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저의 평온했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스마트폰이 고장나면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단순히 기계 문제를 넘어서 제가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연령을 이유로 한 무례한 발언은 저를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과거 금융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 문제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스마트폰 고장의 불편함을 넘어 우리가 소비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댓글과 응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핸드폰 수리점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어떻게 저와 기업, 그리고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여유롭고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금융기업의 임원으로서 항상 바쁘게 살아왔던 저는 매일같이 숫자와 보고서 그리고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긴장감 넘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이제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해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제 하루는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해운대의 조용한 아침 거리를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라는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러네요. 우리 참 잘 살아온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손자와 함께 찾아왔고 집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자가 현관문을 열며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외칠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설렘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손을 씻고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진짜 멋지죠?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작은 꽃들이 화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장미고 이건 해바라기예요.
제가 동네 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손자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자는 진짜 사진작가 같네. 이렇게 예쁜 걸 찍다니.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나중에 꼭 사진전 열어야겠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저에게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손자가 찍은 꽃사진뿐만 아니라 함께 찍은 셀카와 여행지에서의 웃음 가득한 사진들, 딸과의 소소한 대화, 남편과 특별한 날에 찍었던 영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스마트폰을 열어 사진첩을 넘기며 회상했습니다. 이건 우리 손자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찍은 거야. 정말 기특했는데, 여기는 딸이 나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줬던 날이네. 이렇게 따뜻했던 날도 있었지.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의 기억과 감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스마트폰을 열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 참 잘 살아왔어. 그러나 그 행복한 일상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된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스마트폰을 열어 손자와 찍은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더니 이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저는 당황한 마음으로 여러 번 전원을 껐다 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끝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수록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손자와의 밝은 미소, 딸과의 따뜻한 대화, 남편과의 특별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차마 재부팅도 시도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상해졌어.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지금은 아예 켜지지도 않네. 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처 서비스 센터에 가면 금방 고쳐줄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진들이 정말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날 밤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쥔 채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만약 손자의 사진을 다시 볼 수 없다면, 그 웃는 얼굴이 사라진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다음 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심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 고장이 아니라 내 추억이 걸린 문제야. 반드시 수리해야만 해. 잘 해결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손끝으로 블라우스를 정리하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꼭 고쳐서 핸드폰 안의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을 나서며 바람이 스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들을 보며 손자가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들 속 손자의 환한 웃음과 해맑은 눈빛은 저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없어지면 정말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뒤집고 있었지만 저는 서비스 센터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서비스 센터로 들어선 저는 이미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 긴장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이곳에서 내 폰을 고쳐줄 거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시간이 왜 그리도 길게 느껴지던지요. 제 순서가 되어 접수대에 다가가 조심스레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자꾸 꺼지고 켜지질 않아요. 안에 사진들이 너무 중요한데 꼭 고쳐야 해요. 직원은 제 설명을 듣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직원의 태도는 차갑고 무성의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저는 스마트폰을 맡긴 카운터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무심하게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내 핸드폰 문제를 제대로 고쳐줄까? 그냥 대충 처리하고 넘기는 건 아닐까? 30분이 지나 제 이름이 호출되었을 때 저는 작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점검해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초기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초기화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문제가 똑같이 반복됐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무성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점검해 볼게요.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시 대기 의자에 앉은 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카운터 쪽에서 들려온 직원들의 대화가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잘 쓰지도 못하면서 최신형만 고집하더라. 맞아. 그냥 효도폰 추천하면 되는데 굳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일만 더 늘어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져 불안감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내게는 이 폰에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살리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를 단순히 나이 든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딸과 주고받은 따뜻한 대화들, 남편과 웃으며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가 고장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하나의 부품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 호출을 받은 저에게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추가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품이 뭔지 설명도 못 들었는데 추가 비용부터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단호히 물었지만 직원은 그럼 수리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무심하게 대답하며 스마트폰을 다시 건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책임자를 불러주세요. 저는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맡기러 온 건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나온 매니저는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회사가 말하는 서비스입니까? 저는 단호히 물었지만 매니저는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대를 접고 서비스 센터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이건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나처럼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야.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야. 내가 이대로 참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야. 저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실망을 억누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용해야겠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나서야지. 그날 밤 저는 핸드폰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의 무성의한 태도와 차별적인 발언은 고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진과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저에게는 삶의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를 대충 처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저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줄로 마무리된 형식적인 답변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선의 답변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덮으려는 거야?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평소 노후 자산으로 보유하던 회사 주식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2%의 지분이 이번엔 제대로 쓰일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금융기업에서 위기를 해결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거야.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겪은 일, 직원들의 차별적 태도,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대응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본사는 고객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고객의 불편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요청서에는 구체적인 해결책도 포함했습니다. 첫째, 전국 서비스 센터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시키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연령이나 성별 등으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청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기지 않고 제가 투자한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며칠 후 본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VIP 고객이자 주주 서비스 센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다라는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행동에 공감과 응원을 보냈지만 일부는 너무 과한 대응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느꼈던 상실감과 치욕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총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히 차려입고 발언문을 손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해야 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본사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의 주주이자 오랜 고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문제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 체계 전반에 내재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직원들의 차별적 언행과 본사의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고객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객은 회사의 파트너이며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전국 서비스 센터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고객 응대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언을 마친 후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신중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저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본사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서비스 센터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분기별로 고객 만족도를 점검할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고객의 목소리를 더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할 일을 했구나. 며칠 뒤 저는 문제를 겪었던 서비스 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사가 약속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친절하고 차분한 응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방문했던 그곳이 맞나?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간단한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스마트폰 설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정중하게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문제를 차근차근 점검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설정을 이렇게 바꾸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고객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좌절과 분노가 희미해지고 대신 따뜻한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로부터 한 통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장과 함께 직원들이 작성한 손편지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저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찬하며 자신들이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저는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딸은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자는 더욱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영웅 같아요.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가족들의 반응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어느 날 저는 고쳐진 스마트폰을 열어 손자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손자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 꽃 정말 예쁘죠? 라는 손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절대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댓글과 응원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마트폰 수리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